자, 퇴저감. 퇴저감은 지표의 암석이 풍화침식 작용을 받아 생성된 새설물, 물에 녹아있는 물질, 생물의 유해 등이 쌓여서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생긴 암석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퇴적함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풍화침식 작용을 받아서 생성됐다. 라는 부분에서 이 풍화작용과 침식작용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퇴적물의 종류가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퇴적암의 종류도 정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암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다져지고 굳어지는 과정이 퇴적암의 형성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속성작용이라는 형태로 배우게 될 겁니다. 먼저 풍화침식부터 배워볼까요? 이 풍화침식이라고 할 때 이 풍자가 바람 풍자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바람에 의해서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작용을 풍화작용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풍화작용은 바람뿐만이 아니라 공기도 바람이랑 비슷하지만 물, 그리고 유수, 이것도 물이랑 유사하죠. 이러한 과정들에 의해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암석이 잘게 부서지기만 하면 되는 게 풍화작용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풍화작용을 웨더링이라고 불러요. 즉 이제 날씨와 관련된 이제 것들로 인해서 암석이 풍화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풍화작용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침식작용입니다. 침식작용은 지표가 깎여 나가는 작용을 침식작용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침식작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속성작용. 이 부분이죠. 다져지고 굳어지는 이 작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속성작용.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암이 되기까지의 과정이고요. 이 속성작용에서 중요한 단어가 공극인데요. 공극을 한번 살펴봅시다. 공극은 퇴적물 입자 사이의 간격을 말하고요. 퇴적암 생성 과정에서 그 크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 퇴적물이 6개가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은 퇴적물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런 공간을 우리가 공극이라고 합니다. 얘는 만약에 압력을 받게 돼서 퇴적암들이 이렇게 서로 더 뭉치게 된다면은 어때요? 공극의 크기는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 부분을 이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속성작용을 살펴봅시다. 속성작용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먼저 다짐작용, 그 다음에 교결작용입니다. 다짐작용은 퇴적물이 쌓이면서 퇴적물의 무게에 의해서 아랫부분의 퇴적물이 치밀하게 다져지는 작용을 말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공극의 크기가 감소를 하고 퇴적물의 밀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림으로 예시를 그려보자면은 9개의 퇴적물이 있으면은 이 사이에 공극이 이렇게 있겠죠. 이런 퇴적물이 압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오밀조밀한 형태로 뭉치게 됩니다. 퇴적물이 좀 작아졌는데 이건 기분 탓이에요. 실제로 막 이렇게 작아지진 않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자, 이렇게 다져지게 되면은 중간에 공급도 되게 감소하게 되죠, 크기가. 그 다음에 퇴적물의 밀도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작용이 다짐 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교결 작용은 퇴적물의 수분이나 지하수에 녹아있는 석회질, 규질, 산화철 등이 방금 봤던 공극을 통과하면서 퇴적물 입자 사이에서 침전되면서 퇴적물 알갱이들을 접착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해서 암석을 굳게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위와 같은 그림에서 교결 작용이 있게 되면은 아까 봤던 이 공극에 산화철, 규질 물질, 석회질들이 침전하여서 접착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접착제 역할을 해서 붙어버리는 이러한 퇴적암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림을 좀 못 그려서 밑에 있는 예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풍화 침식된 물질이 물이나 바람, 사태 등에 의해서 운반되면은 그 다음에 쌓이게 되면은 무게에 따라서 치밀하게 압축이 되고요. 다음에 압축된 부분에서 공극에 접착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산화철, 규질 물질, 석회성 물질들 위에 나와 있죠. 석회질 물질 이런 친구들이 이제 여기에 접착제 역할을 해서 퇴적물 입자들이 단단하게 결합되면서 지층과 퇴적암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 퇴적암의 종류입니다. 퇴적암의 종류는 아까도 얘기했던 세 가지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뭐였었죠? 쇠설물이 있었고요. 두 번째, 물에 녹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생물의 유해 혹은 사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쇠설물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우리는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물에 녹은 물질이 퇴적암이 되면은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생물의 유해가 퇴적암이 되면은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친구들을 각각 살펴볼게요. 먼저 쇠설성 퇴적암입니다. 기존 암석이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 부서진 쇠설물이 운반된 다음에 퇴적되고 속성 작용을 거쳐 생성된 퇴적암으로 쇠설물도 그 종류에 따라서 퇴적암의 종류가 다양해요. 어떤 거냐면은 자, 쇠설물은 우리가 예시로 익히 알고 있는 게 뭐 자갈, 모래, 뭐 진흙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막 우리는 막 여감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사암, 뭐 셰일 이렇게 된다라는 거 어느 정도 들어 알고 있죠. 근데 이 쇠설물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쇠설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화산 폭발에 의한 쇠설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쇠설물과 화산 폭발에 의한 쇠설물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쇠설물을 살펴볼 건데요. 그것이 바로 위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일반적인 퇴적물이고요. 두 번째가 화산 세설물입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퇴적물은 자갈, 모래, 실트, 점토라고 하고요. 화산 세설물 같은 경우는 화산탄, 화산암기, 화산력, 화산재 이렇게 되는데요. 이 친구들을 나누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크기. 이 회설성 퇴적물에는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자, 잠깐 사설을 읽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껐습니다. 네. 다시 갈게요. 세설성 퇴적물에서는 크기가 중요한데요. 그 크기에 따라서 퇴적물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일반 세설물 같은 경우는 16mm 이하, 2에서 16mm, 2mm 이상으로 나눠서 각각 실트, 모래, 자갈이라고 하고요. 자갈은 퇴적암이 되면은 여감 혹은 강력암이 되고요. 모래 같은 경우는 사암이 됩니다. 또 실트와 점토는 이암 또는 셰일이 됩니다. 그 다음 화산세설물도 크기에 따라서 나누는데 이때 크기는 일반 퇴적물과 조금 달라요. 어, 첫 번째로는 2mm 이하, 그 다음에 2mm에서 64mm, 64mm 이상으로 퇴적물을 나누고 각각 화산재, 화산력 혹은 라필리, 화산탄, 화산암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산탄, 화산암계는 집계암 혹은 화산강력암이 되고요. 화산력은 라필리 응애암이 되고 화산재는 응회암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그대로 외워도 되는데 그대로 외우는 걸 추천하는데 이 표에 보면은 되게 두 개씩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선생님이 좀 나눠서 설명을 해줄 건데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감과 강여감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은 원마도입니다. 원마도는 마모된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원마도에 따라서 많이 마모된 게 있고 적게 마모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가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많이 마모된 거를 여감이라고 부르고 적게 마모된 것은 누가 봐도 이름이 각졌죠. 그래서 강력암이라고 합니다. 또한 화산세설물도 유사하게 원마도로 볼 수 있는데요. 화산세설물 같은 경우는 많이 마모된 좀 더 동글동글한 형태를 우리가 화산탄이라고 하고요. 이 화산탄이 퇴적암이 되면은 집게암이 됩니다. 또한 좀 덜 마모된 각진 친구를 우리가 화산암괴라고 부르고 화산암괴가 퇴적암이 되면은 화산강력암이 되는 겁니다. 이름에서도 벌써 각이라는 게 들어가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도 이 화산탄과 화산암괴는 좀 특별히 이제 화산탄이 좀 특별한데 이 화산탄을 살펴보자면은
화산탄은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은 액체 형태의 덩어리가 평 하고 튀어나오게 돼요. 근데 이 튀어나온 액체가 공중을 떠다니면서 어떻게 되냐면 회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액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어때요? 모양이 동글동글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동글동글한 형태가 되어서 굳게 되고 그 상태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퇴적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동글동글한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동글동글한 퇴적물을 우리가 화산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화산탄은 탄처럼 나간다고 해서 영어로는 폭탄이라고도 부릅니다. 볼케닉 범이라고도 부르고요. 화산 암괴는 고체 상태로 애초에 튕겨 나갈 때부터 고체 상태로 공중으로 튀어오르며 그에 따라서 각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산탄은 마모돼서 동글동글한 건 아니지만은 여감과 마찬가지로 동글동글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분류해서 썼고요. 어, 적게 마모된 것은 화산 강력암 두 개입니다.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됐나요? 혹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친구들은 얘기해 주면은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그냥 화산탄과 화산암괴는 집괴암과 화산 강력암이 된다 라고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가지 않아도 좋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감 같은 경우 그림은 이렇게 되고요. 자, 여감은 우리가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진흙도 있죠. 여러 가지 섞인 것이 여감이고요. 사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입자가 작은 친구들이고 쉐일은 입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전에 이암과 쉐일도 구별이 되는데 이암이 조금 더 큰 범위예요. 그래서 이제 실트가 점토가 이제 퇴적이 되면은 이암이 되는데 이암 중에서도 이렇게 줄무늬에 층리가 막 나타나 있는 이러한 암석을 쉐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쉐일이 이암 안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화학적 퇴적암과 유기적 퇴적암은 되게 유사한 퇴적암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학적 퇴적암은 호수나 바다 등에서 물에 녹아있던 물질이 화학적으로 침전되거나 물의 증발함에 따라 만들어진 퇴적암을 말하고요.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의 유해나 골격의 일부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말합니다. 바로 표를 보시죠. 자, 표는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위에 있는 이 표를 그대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용을 집어넣어서 쓰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인데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이미 찾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먼저 집계한 화산 감력함은 여기 있는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 화산재도 없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X표는 집계함이 아니라 석회암을 써넣으시면 되고요. 마지막 부분은 화산재가 아니라 식물체라고 써넣으면 됩니다. 고쳐지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 고치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화학적 퇴적암 같은 경우는 탄산칼슘, 규질, 소금이 있고요. 탄산칼슘은 석회암이 되고, 규질은 처트가 되고, 소금은 암염이 됩니다. 또한
유기적 퇴적암에서는 석회질 생물체는 석회암, 규질 생명체는 처트, 식물체는 석탄이 됩니다. 요 중에서도 요 위에 있는 두 가지가 유사하죠. 유사한 성분이기 때문에 퇴적암 이름이 같은 거예요.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 석회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색깔로 이루어져 있고요. 처트 같은 경우도 회색 부분이 있는데 어, 회색 부분은 주로 이제 규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처트 같은 경우는 줄무늬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붉은 색을 띠는 친구들은 보통 산화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많이 생성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퇴적암의 형성 과정과 종류에 대해서 했고요. 그래서 속성 작용, 그 다음에 퇴적물의 종류, 퇴적물이 세설물이냐, 물에 녹은 물질이냐, 생물의 유해냐에 따라서 세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으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수업은 이까지고요. 질문 있는 친구들은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